안녕하세요. 선라인 솔트워터 스텝 강민균입니다. 25년 첫 출조 영상인데 첫 출조 장르로는 광어 다운샷으로 정해봤습니다. 출조지는 서해 대천항이고요. 25년 들어서 좀 주말 기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출조하는 내일도 기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비 예보가 약간 잡혀 있기도 하고 바람도 좀 예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출조가 가능한 만큼, 그리고 광어 시즌인 만큼 가서 열심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클을 먼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클을 다음과 같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로드를 먼저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오시아지거 리미티드 LJ B632 파워 로드하고, 아래는 오시아지거 인피니티 모티브 B610 3파워 로드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릴은 오시아 콘퀘스트 CT 200PG하고 염월 100PG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라인은 강한 직선감도와 내구성을 겸비한 지리 전용 라인인 선라인 인피니티브 1호 라인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용하면서 또 효과를 좀 많이 봤었는데 자칼 하트노커 트윈테일 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5인치 길이고요. 뭐 대표적인 핑크 색상부터 시작해서 좀 어두운 계열부터 밝은 계열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있는 웜 말고도 다른 색상들도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 가서 이제 필드 상황에 맞춰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클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짐을 정리한 다음에 출조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훅 매듭을 하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라인은 나이론 4호나 5호 기호에 맞춰서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상 좀 길이를 좀 짧게 라인을 끊어 놨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양 끝에 이제 도래가 묶이니까 이제 그거 고려해서 좀 길이를 좀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좋고요. 라인을 이렇게 훅에 지금 통과시켜서 길이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인을 원으로 이렇게 한번 말아줍니다. 지금 원을 말아줬는데 훅이 이제 라인 하나만 있는 쪽 말고 위쪽으로 올려서 두 가닥이 겹쳐지는 구간으로 훅을 좀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원을 좀 여유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안으로 훅을 통과시켜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감는 바퀴 수는 한 7번, 8번 정도 감아주시면 충분히 매듭이 나오니까 한 그 정도 좀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아주시면 그 다음에 양 끝에 라인을 잡고 쭉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인을 이렇게 쭉 지그시 당겨주시다가 확 잡아 이제 당겨서 힘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쪽에 이제 양 끝에는 약간 이제 물을 묻혀주시고 당겨주셔도 이제 마찰열이나 그런데 라인 손상이 좀 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잡아 당겨준 다음에 지그시 쭉 잡아 당겨줍니다. 지금 쭉 잡아 당겨서 채비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매듭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로는 핀도레를 달아주셔도 되고요. 위에는 이제 맨도레나 직접 라인을 연결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매듭이 쉬운 만큼 집에서 좀 몇 번 준비 연습을 해보시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천항에서 약 40여 분 정도 이동해서 삽시도 북서쪽 인근 포인트에서 첫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외연도권 포인트를 생각했는데 기상이 좋지 못해서 그곳까지는 못 가고 대강호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보는데요. 대표 컬러인 핑크색 웜과 단차 50cm 40호 봉돌로 시작을 해보았고 포인트 수심은 15에서 20m 정도 되었습니다. 5월 말이 다 되어 가지만 해가 없을 때에는 바다는 아직 많이 춥기 때문에 방한 준비를 잘해서 올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출조일에는 오전에 해가 나지 않고 바람도 조금 있는 상황이라 예상보다 날이 더 쌀쌀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채비는 바닥에서 5에서 10cm 정도 살짝 띄워놓고 가는 느낌으로 유지하면서 광어 반응을 살펴보는데요. 첫 포인트는 조금 길게 흘려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는데 이렇다 할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 포인트는 아쉽지만 큰 수확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전 내 삽시도 인근 포인트에서 계속 광어를 찾아보지만 기대보다 광어 반응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나마 오전에 조금 드문드문 바이트가 있었는데 들물이 끝나가면서 완전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외파수도 남쪽 먼바다까지 나와서 혹시나 있을 광어 반응을 살펴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좀 주무셨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웜과 채비 단차 등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바꿔보면서 광어 반응을 기다려보는데요. 먼바다로 나왔지만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식사하고 낚시 들어가야겠습니다. 날물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 오전보다는 좀 더 상황이 나아졌길 바라보면서 다시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날이 밝기는 해도 아직은 좀 흐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웜도 바꿔서 준비를 해보는데요. 완전히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조금 섞여있는 웜으로 변경해서 포인트 탐색을 이어가 봅니다. 다양한 변화에도 반응이 잘 없어서 가장 베이직한 방식으로 채비를 운영해 보기로 합니다. 채비를 바닥과 살짝 띄워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광어를 기다려 보는데요. 바이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바이트가 찾아와 줍니다. 기대보다는 선명한 입질로 바이트가 찾아와 줬는데요.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던 광어가 생각보다 시원한 바이트로 반응을 해줍니다. 70cm 중반 이상의 광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묵직한 느낌으로 손맛을 안겨주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70cm 오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은 광어가 하나 올라와 줍니다. 바이트를 받았던 웜은 자칼 하트노커 클리어 쉐드 웜이었습니다. 날이 조금씩 맑아지면서 웜도 좀 더 밝은 색상의 웜으로 교체해서 시작을 해봅니다. 날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만큼 밝은색 웜에도 반응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기존과 같이 단차 50cm에 바닥에서 5에서 10cm 정도만 띄워서 다시 한번 운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묵직한 바이트가 찾아와 주는데요. 바이트는 첫 광어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분명한 느낌으로 바이트가 찾아와 줬습니다. 확실히 첫 광어와는 다르게 묵직한 무게감 차이가 느껴지는 게 사이즈가 좋은 광어일 것 같은데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포인트인 만큼 올라왔습니다. 꾸준하게 릴링을 얼마 이어가지 않았는데 금방 올라와 줍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첫 시도에는 실패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시도에서 쐈는데 다행히 여기 걸렸어. 뜰채에 무사히 담겨서 됐어. 광어가 올라와 줍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 이번 출조 시작부터 어려웠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준수한 사이즈의 광어를 보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두 번째 광어는 계측 결과 78cm였습니다. 날이 점점 맑아지더니 오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 전체적으로 뜸했던 광어 바이트가 날이 맑아지면서 곳곳에서 바이트가 찾아와 주는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뻔한 출조였는데 날물때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가고 꾸준하게 이어지던 바이트도 날물이 끝나가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야속하네요. 그래요, 다시에요. 입항하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I wanna call you up, but it's never gonna be that